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뭐지? 자, 앞서는 이 반응이 속도론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은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자, 저기서 NH3의 수등률을 높이려면 자, 아주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건 저기에 있는 연력학적 분석 되겠어요. 자, 첫 번째 1. 아까 얘기했듯이 쟤는 짜잔 발열이었죠? 저 결합 에너지 계산해 봤잖아요. 그죠? 발열이었고요. 두 번째, 저 반응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 저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감소하는 반응일까요? 엔트로피가 뽀로뽀로뽀로바 감소하는 반응일 겁니다. 왜냐하면 질소 기체 분자 1개, 수소 기체 분자 3개, 그러면 1 더하기 3 하면 4개죠? 그런데 암모니아가 2개, 그러면 기체 분자 4개가 2개가 되니까 입자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반응이에요?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줄어드네. 그래서 얘는 기체 분자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저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발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델타 G 그다음에 델타 H 빼기 T 델타 S 이 관계에서 우리는 자발적이려면 짜잔 0보다 적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소리 잘 들리지? 또 물어봐야지. 은슈 언니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테스트. 오, 잘 들린대요. 좋았어. 보자.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꾸려면 그저 줍니다.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음수래니까 이렇게 넘기면 딱 넘기면 T 델타 S가 델타 H랑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이렇게 맞나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부호가 어떻게 돼? 뒤집힌다. 왜 뒤집히죠? 이 나누는 숫자가 이게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뒤집히잖아. 이게 이 초등학교 때 나오지 중학교 때 나오지 않나 이거? 중학교 수학에 나오죠. 그렇지.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 뭐 어쨌거나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지금 음수긴 하잖아요. 이렇게 음수잖아. 그럼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그냥 어떤 양수지, 그지? 어떤 양수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는 양수값보다 온도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퉁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고온, 저온은 절대적인 말이야, 상대적인 말이야.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저온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온이라는 게 뭐 영하 200도를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주어진 온도보다 낮은 온도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500도씨로 뜨거워도 600도보다는 저온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온이 뭐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주어진 숫자보다 작은 온도다라는 뜻인 거지. 막 꽁꽁 얼어 죽겠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어떤 주어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 보시다시피 반응이 진행되고 있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일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온도 이상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온이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알아두실 중요한 그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아레니우스의 속도 상수식이라는 수식이 있죠. 자,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K의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 자, 이런 꼴로 표현되는 수식인데 여기서 EA는 그 유명한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속도 상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수식인데 온도가 보시다시피 커질 때 속도 상수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수로 나와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커질 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증가함수가 되죠. 그래서 속도 상수도 커집니다. 지수함수도 증가함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서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올라가니까 온도를 낮추면 반응 속도 상수가 작아지겠죠. 그럼 반응 속도가 기본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 시간당 생성물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온도를 너무 이 논리에서 낮추다 보면 단위 시간당 만들어지는 물질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어느 온도보다 낮아야 자발적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낮추면 속도론 쪽으로 불리하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이 하부 보시법이라고 하는 요 실험은 보통 한 200도씨 정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200도씨에서 300도씨 정도로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된다. 됐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했고요. 자, 여기 지웁시다. 세 번째는 르 샤텔리에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세 번째 르 샤텔리에 원리 적용. 어쩌자는 얘기냐면 첫 번째 일 자, 첫 번째는 전체를 고압 조건으로 유지합니다. 전체를 고압 조건으로 유지합니다. 자,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르 샤틀리에 원리. 사실 르 샤틀리에라는 양반의 직업이 뭘까요? 르 샤틀리에라는 전 양반의 그 직업군 어떤 사람일까요?
화학의 르샤틀리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뭐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고 물리학자입니다. 사실 르샤틀리의 원리는 사실 절대로 말로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저게 노벨상 받았거든요. 꼴랑 말면만 대해서 노벨상 받을 리는 없잖아요. 다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이 이제 저는 물리학자. 그 사실은 르샤틀리의 원리 제대로 배우려면 연력학 전체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예요. 이게 뭐냐면 르샤틀리 원리는 그냥 그럼에도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야.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이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가장 간질간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옆구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머야 그 옆구리를 쿡 찌르면 우리는 왜 찌른데 이렇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쿡 찌르면 왜 이렇게 하잖아요. 외부 자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완화하는 이게 뭐냐면 아무런 생각 없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탁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자연이에요. 그럼 만약에 쿡 찌르는데 저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야지 하면서 내가 옆구리 힘을 잔뜩 주고 으악 밀면은 아야 이럴 수 있잖아. 이거는 자연이 아니고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전략 아무것도 없이 순간적으로 탁 나오는 거 이건 자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르샤틀리 원리라고 한다고. 그럼 그게 내 몸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벌어지는 내 몸의 일도 다 자연이지. 그럼 그런 게 화학 반응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재료가 되는 N2 가스, H2 가스를 넣어주고 이 프레셔를 얼마로 가냐면요. 200기압 정도로 가요. 엄청나게 고압이겠어요? 꽉 누르는 거예요. 저 꽉 누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점점 뭐로 바뀌어요? 고압을 유지하게 되면 암모니아 기체가 되겠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부피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점점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개의 입자가 반응하면 2개가 사라지고 2개가 남죠.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될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구리 찌르면 이렇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된다고. 그럼 프레셔를 누르잖아요. 프레셔를 누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그 외부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를 전체 실험 시스템을 위에서 프레셔로 강하게 누를 때 저 반응이 정반응으로 더 잘 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어디 갔어? 그렇지. 좀 저온.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고온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고온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는 유지하자. 좀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 전체를 고압으로 만들어주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생성물 NH3를 계속 제거해 주는 거예요. 즉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 놈을 자꾸 빼내란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 같은 걸 둬서 이게 N2하고 H2는 물에 잘 안 녹죠. 왜냐면 무극성이니까.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르를 두는 거예요. 무르. 자, 무르를 둬봤자 얘네들은 잘 안 녹아요. 물론 고압 조건에서 기체 일부는 녹겠지만 아무래도 극성인 암모니아가 녹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물을 계속 둬버리면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더 쑥쑥 확 녹아버리니까 피스톤이 쑥쑥쑥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 같은 걸 세팅해 두고 위에서 프레셔를 누르면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물에 용해시킬 수 있으니까 기체상에서는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눌러주면 더 쑥쑥 잘 들어가니까 더 잘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 측면에서는 생성분을 없애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상상할 수 있는 거. 자, 요 1번에 나와 있는 요 그 얘기, 왜 잘 안 되느냐에 대한 요 1번 얘기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1, 2, 3에 대한 얘기가 1번에 대한 얘기. 1번을 해결하는 방식인 거예요. 1, 2, 3이. 그럼 뭐도 해결해야 되겠어? 이것도 해결해야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 크게. 그렇지. 바로 촉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반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철촉매예요. 왜 철이냐? 뭐 꼭 철이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싸서 쓰는 거예요. 철이 아닌 촉매도 가능한데 뭐 철이냐 아니냐를 외울 필요는 없고 촉매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저 촉매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활성화 에너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활성화 에너지가 크니까 낮춘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죠? 그래서 뭐 기초적으로 그냥 아주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그만큼 속도 상수가 증가한다. 네, 이것도 좋아요. 아주 일반론적으로.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고요. 제너럴리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여기서 했던 얘기는 수소가 관여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죠. 왜? 수소 기체가 너무 작고 빨라서. 그러면 내가 저놈을 뭔가랑 싸서 맞춰야 되겠는데 눈에 잘 비지도 않고 막 돌아다녀. 그런 놈을 쏴서 맞춰야 되겠어. 누구로? 질소기체로. 그러니까 내가 질소기체를 딱 들고 수소기체를 딱 던져 맞춰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쬐끔해. 뭐 어떻게 하면 이 질소기체로 가서 딱 던졌을 때 맞추겠냐고. 크고 무거워지면 돼요. 크고 무거워지면 된다. 비슷했는데 그렇다고 정해져 있는 이 우주에 정해져 있는 물질을 크게 만들 수는 없죠. 그게 가능하려면 앤트맨이 가능한 거고. 앤트맨 알죠? 앤트맨 알아요? 왜? 앤트맨 탁 누르면 푹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갑옷이 위대한 기술이에요? 아니면 앤트맨의 뭐냐면 film 입자가 더 대단한 기술이에요? 앤트맨이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이언맨이 뭐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건 자식은 먹은 간에 그건 그냥 공학 기술이죠. 근데 film 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과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핵하고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옹스트롬인데 원하면 얘를 1cm로도 바꾸고 얘를 뭐 100분의 1옹스트롬으로 바꾸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이 전자궤도의 거리를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멀리 띄우면 커지는 거고요. 가까이 붙이면 작아지는 거고요. 이거는요, 생각을 해보면 빅뱅이 15번 일어날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마블 유니버스 내에서 가장 위대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토니 스타크의 회사가 스타크 인더스트리잖아요. 사실은 그 회사가 마블 세계관에서 큰 회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블 세계관에서 만화책을 보면 제일 큰 회사는 핌 테크놀로지예요. 행크 핌 박사, 앤트맨 처음 만든 행크 핌 박사의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에 보면 행크 핌 박사가 토니 스타크를 이제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공대애송이쯤이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 보면 뭐 아이언맨한테 왜 그래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입자가 작아서 입자를 크게 키운다. 아우 이거는 우주를 새로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고요. 자,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열나 빨리 도망 다니고 사이도 작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겠어? 어? 많이 뭐? 아, 많이 넣어. 아, 근데 많이 넣는 건 반응 속도상에서 충돌, 농도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농도에 대해서요. 동일 농도에 대해서. 바로 붙잡아 두면 되죠. 돌아다닌다며요. 아이씨, 너 일로 와. 벽에 딱 박아두는 거예요. 그게 요놈의 역할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H2 가스가 저 고체 촉매 표면에 흡착합니다. 흡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면에 딱 들러붙는다고요. 그래서 이 촉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촉매 표면에 수소기체가 딱 들러붙어 앉아 있으면 그 빨리 돌아다니니 거기 들러붙어 앉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분자 입장에서는 와서 때리기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들러붙기 때문에 N2 가스와의 충돌 확률이 아주 올라가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식의 촉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최첨단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경험하고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막 돌아다녀. 그럼 못 돌아다니고 하면 되지 그냥. 네, 그럼 어떻게 못 돌아다니고 어디 들러붙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논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이게 그 뭐 연고대의 논술형 문제나 아니면은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이런 식의 이제 서술형 면접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견지를 가져야 되냐면 이게 논술이다, 면접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논술이다, 면접이다 이거는 형식의 문제일 뿐이에요. 얘는 뭐인 것밖에 없냐?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푼다 이거냐면 여러분 왜 면접과 왜 이런 그 논술형 문제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왜 대학은 논술이나 뭐 때로는 만들고 때로는 없애고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논술 입시나 이런 심층 면접 입시를 하잖아요. 왜 이런 걸 하겠어요? 바로 상위권 대학은 수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능 잘 치는 학생 뽑았더니 미적분을 못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수능 교과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실 거예요. 생물원, 지구과학, 전기공학부 들어가는 거. 평생이라고 생물원, 화학원이라고 과학 그거밖에 안 배워봤어요. 고등학교 때 가우스 법칙도 안 배워봤어요. 그런데 서울대 전기공학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그런 학생을 서울대 교수가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교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괴감을 느낀대요. 내가 지금 전기공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 앉혀놓고 2차 함수 미분 도함식 미분 가리키고 있대요. 애들이 미분을 적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즉 국가나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무관하게 상위권 대학의 교수는 그냥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편리한 학생이에요. 사람 마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입시지만 실제로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자기가 편한 사람을 뽑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편한 사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재인 거?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무슨 얘기할 때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에서 치르던 시험이 바로 본고사예요. 바로 이제 상위권 대학이 직접 출제하는 완전 논술형, 완전 주관식 논술형 시험, 바로 그걸 그 본고사라고 하는데 내가 그 본고사 세대거든요. 근데 그 본고사를 몇 년 쳤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학교별로 학생들의 이제 그룹이 확 나눠지겠죠.
이제 계속 논술형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그러니까 수능만 공부하는 학생,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특별한 상위권 학교들의 부모님 숫자가 많겠어요? 아니면 이제 수능만 치는 학생들의 부모가 더 많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럼 국회의원은 누구 말 듣겠어요? 무슨 말 하겠죠? 근데 난 이걸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 일반과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은 특별한 입시를 할 수 없게 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육급 대학은 항상 욕구가 있겠죠. 어떤 욕구? 편리한 학생을 뽑고 싶은 욕구. 그래서 편법적으로 시행하는 게 그게 면접과 논술이에요. 편법 입시예요.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즉 여러분들은 논술이라고 해서 글짓기를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면접이라고 해서 뭐 밝은 인생으로 밝은 인생으로 해서 발표를 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모르고 내가 면접을 준비한다, 논술을 준비한다, 면접 준비하는데 막 거기 면접관한테 힌트 달라고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이건 본고사예요. 근데 본고사로라고 이름을 달고 출제를 해버리면 교육부의 지원금이 깎인다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선 그 이름을 못 따니까 논술 있네, 면접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철저하게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돼요. 알고 있는 수식, 개념 이런 걸 조합해서 풀어야지 글짓기를 하거나 발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왜 시험 임박해서 실전 면접하러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솔직히 최대한 다독여서 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전날 와가지고 실제로 면접해보고 이렇게 막 면접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착각이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따위 사실은 내가 돈 받고 그걸로 돈을 버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스와디카 하면서 이제 다 제가 해드리지만 솔직히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할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밝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발표 잘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글짓기 하면 안 돼. 글짓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이런 걸 보여야 돼. 문제 풀 때. 알겠죠? 옷을 훅훅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 하버 보슈법은 추가적인 얘기가 조금 있는데 3. 이 반응의 의미가 뭘까요? 하버 보슈법의 이게 이제 사회 경제적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버 보슈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20세기 초에 개발돼요. 1910년 이렇게 내외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10년 내외로 왔다 갔다인데 그 이야기가 네. 연습에 질문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다 아는 얘기예요. 1910 몇 년도에 왔다 갔다인데 자, 이 사회경제적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1 바로 질소 비료의 원료입니다. 여러분 비료 아시죠? 비료 비료 없으면 농사 져요 못 져요? 질 수는 있지. 다만 소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비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풍족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음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죠. 대충 먹다가 이제 배부르면 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음식이라는 게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남긴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이는 음식은 무조건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게 바로 이때예요. 자, 왜냐? 질소 비료가 왜 중요하죠? 질소 비료라는 게 왜 필요해요?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질소 비료 왜 필요해요? 바로 식물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해요. 식물도 단백질 합성하나요? 당연히. 식물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식물도 단백질이 있어야 그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이 뭐냐면은 그 메타볼리즘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뭐 동물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특정 식물 같은 경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도 있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물 바로 콩 그리고 쌀, 밀 같은 이런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곡물에도 그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뭐 이런 과일도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식물에도 단백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단백질의 가장 기본 성분이 뭐예요? 가장 기본 성분. 바로 그 유명한 아미노산이죠. 그 아미노산의 중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오. 탄소에 수소, 질소, 탄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의 아미노산입니다. 자, 여기에 R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읽을 때는 전문 용어로 알킬 그룹이라고 읽는 건데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anything입니다. 아무거나. 즉 원자적 측면에서 이게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R이라고 쓰거든요. 읽을 때는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원자나 여기 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때 지금 누가 필요하죠? 질소가 필요하구나. 뭐를 만들 때?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 때. 그래서 이 질소가 사실 어디에 많아요? 사실 질소가 우리 대기 중에 많아요. 대기 중에 많지만 이렇게 식물이 직접 활용하기 쉽다 어렵다?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는 대기 중 충분하지만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죠. 이유는 왜냐하면 트리플 본드라서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뭐하고도 관계가 있겠어요? 주어진 반응의 반응 속도가 느린 이유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때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 네, 또 생명의 쟁병이긴 하지만 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 붙어 있는 애죠? 바로 콩 뿌리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 중 질소를 직접 활용하는 고마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직접 이용해서 바로 암모니아로 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걔를 누구한테 공급해 주겠어요? 뿌리를 통해서 콩한테 뭐냐면은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콩은 일부의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을 또 뿌리옥 박테리아 먹고 서로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콩이라고 하는 식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질소 비료의 원료지만 NH3를 밭에 직접 살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요? 그렇지. 바로 기체예요. 기체. 자, 사실 암모니아 가스는 어디서도 나오죠? 암모니아 가스는 내 방귀에서도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암모니아가 비료라는 걸 알면 그러면 내 뱃속에 있는 암모니아도 밭에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밭에 가서 뿡뿡 뿡뿡 방구를 꼈을 때 이 뽕 나온 다음에 얘가 밭으로 속속 잘 들어가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체라서 뿌려봐야 도망가요. 어떻게 하면 뿌려주면 될까요? 어떻게 뿌려줄까요? 액화. 근데 액체가 돼도 증기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도망갈 수 있어요. 애써서 만들었는데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아까 이게 어떻게 애써서 만든다고 했어요? 200기압, 200도씨의 철촉매까지 써야 된다며요. 그리고 그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20세기 초에나 결국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애써서 만든 거죠? 애써서 만들었는데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도망가게 하고 보관도 편하고 밭에 쉽게 뿌릴 수 있겠어요? 바로 봐. 에이, 깜짝이야. 바로 봐. 이온 결합 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온 결합 염으로 만들라니. 짜자자잔. 여러분들, 바로 저 암모니아가 지금 기체죠. 기체잖아요. 기체인데 얘를 누구랑 반응을 시키냐면 이거의 뭐임? 얘는 뭐예요? 질산. 황산, 염산과 함께 무엇으로 유명한? 강산으로 유명한 그 질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화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황산, 염산, 질산 이런 말들은 들어보죠. 뭐한 애로? 무서운 애로. 알겠어요? 여러분, 산 무섭습니다. 저런 강산 같은 경우 이런 나무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불나요. 저런 진한산 같은 경우 딱 붙잖아요. 바로 불이 확 나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 알겠죠? 하여튼. 그런데 걔를 암모니아랑 반응을 시켰어. 그럼 뭐 되겠어요?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름하여 그 유명한 질산암모늄. 이 말 들어봤어요? 질산암모늄? 자, 여기에서 NH4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NO3 마이너스 음이온인 채로 수용액으로 있을 수 있는데 요 놈을 만약에 건조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조시키면 이게 수용액 중이니까 약간 뭐 끓이거나 이게 증발시켜서 물을 날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H4, NO3 무슨 상태가 될까요? 솔리드. 왜 솔리드죠? 이온 결합 염이기 때문에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온이 돼 버리니까 얘는 증기압 어떻게 돼요? 증기압이 없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고체죠? 고체니까 보관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죠? 어디 구석탱이에 쌓아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밭에 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삽으로 퍼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방귀 끼는 것보다 훨 낫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얘를 만든 다음에 누구? 질산이랑 반응시켜서 질산암모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쟤만 밭에 뿌려도 농업 생산성이 알겠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3, 4, 5 농업 생산성이 증가한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정책이 농업을 천대시하는 정책을 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선진국 지위에 오게 되면 이제 농업 중시 정책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농업 천대시하는 정책이 아직 기본 모토예요. 근데 이 농업을 천대시했다가 진짜 이 말이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네. 농업을 천대시했다가 진짜 이 표현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진짜 좆대요. 큰일 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인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게 뭡니까? 바로 밀가 폭등이죠. 그 두 나라 꼴랑 두 나라 전쟁하는 건 물론 꼴랑은 아닌데 되게 큰 나라들. 어쨌건 하는 건데 전 세계가 밥을 못 먹어요. 네, 이게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 농업 천대시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어쨌건 그 농업혁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농업혁명이 이제 뭐로 연결되겠어요? 자, 이제 밥이 많아졌죠. 그럼 뭐로 연결되겠어요? 뭐로 연결되겠어요? 바로? 자, 봐. 어제까지 너무 배고팠어. 오늘은 배가 불러. 농촌 사시는 분들은 그 태생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나면 기분 좋아서 더 일해요. 이제 배가 부르잖아. 어제는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불러요. 밤에. 뭐요? 배가 불러요. 기분도 좋고 힘도 남아 돌고. 근데 아직 해가 안 떴어요. 뭐?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거짓말 같겠지만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폭발이 뭐로 연결되죠? 이게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져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이상한 덕후 같은 애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없으면 다 농사 지어야 돼. 사람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농사 안 짓고 난 이상한 거 할래요. 만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저는 과학 할래요.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상한 기술을 만들어.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문화혁명까지 이루어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질산암모늄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질산암모늄은 놀랍게도 이겁니다. 이때가 언제죠? 이게 다 화학이에요. 이때가 언제죠? 20세기 초가. 바로 그 영화 킹스맨의 배경이 되죠.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의 배경입니다. 킹스맨 안 봤어요? 영화 킹스맨. 하여튼 뭐 배경이 되는 시기. 바로 그 끔찍한 20세기 초가 바로 월드워 퍼스트, 월드워 1, 세계제 1차 대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세계제 1차 대전에 놀라지 마시구랭.
놀면돼요. 두 번째, 이 질산 암모늄은 폭탄의 직접적 재료입니다. 터집니다, 이건. 자, 왜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 얘가 솔리드라고 했죠. 자, 산소랑 반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을? 이런 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죠. 근데 그 연소가 불이 붙는 건데 연소가 베리 패스트야. 연소인데 반응 속도가 아주 빨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불 붙는 건데 아주 반응 속도가 빨라. 그럼 뭐라고 해? 그런 거 폭발이 터진다고 하는 거야. 즉 질산암모늄은 산소가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폭발이 되거든요. 왜냐? 여기서 이제 등등등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반응은 이제 좀 복잡해서 화학양으로 개수를 다 맞추진 않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등등등이 만들어집니다. 즉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불 붙여버리면 산소랑 반응에 산화 반응이 되면서 여기 들어있던 질소가 질소 기체가 되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상태가 뭐죠? 고체죠. 상태가 뭐죠? 기체죠. 베리 패스트죠. 그럼 베리 패스트 빠른 속도에 고체가 기체가 됐어요.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급격한 부피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급격한 부피 증가가 일어난 그 앞대가리에 뭘 달아요? 쇳덩이를 달아요. 쭉 날아가겠죠. 이게 뭐예요? 대포지. 대포며 총이며 이런 거지. 그래서 저 하브하고 보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로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한테 2대1로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웃긴다? 자, 어쨌건 그 독일 되겠습니다. 저마니 아시죠? 저마니. 그 저마니가 세계 2차 대전도 패전국인데 세계 1차 대전도 패전국입니다. 네, 진짜 두 번의 세계 대전에서 다 전범으로 몰려서 거덜났던 나라인데 그걸 또 다 이기고 이제 세계적인 또 이제 선진국이 되었죠. 저 나라 사람들도 사실 대단하긴 해. 뭐 여하튼 뭐. 그래서 사실은 하브하고 보슈는 세계제 1차 대전에 독일 정부를 폭탄 제조를 위해 이 반응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폭탄 제조와 무관하게 이게 비료로도 썼던 거죠. 아시겠죠? 지금 내가 문화 역사적인 얘기들도 좀 했지만 중간중간에 다 화학이죠. 그렇죠? 다 화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화학 원 교과서에서 교수들은 배울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책 넘기다가 딱 나오잖아요. 뭐 폭탄도 다 알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은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교수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이스트나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놀랍게 또 옛날에 서울대에서도 나왔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알겠죠? 그렇죠? 이번엔 길게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5번. 5번 볼까요? 5번 볼까요? 5번. 뭐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5번 6번 하면 되겠네.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껐다 가자.